네, 그러면 이 대통령 선거제도, 한국이 독립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대통령 선거제도가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지금 큰 표죠. 그래서 뭐 선출 방식, 당선자, 후보자 등록, 피선거권 연령 등등이 지금 쭉 적혀져 있습니다. 이것은 민주화 이전까지의 선거제도가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를 정리한 표입니다. 요거는 민주화 이후입니다. 1987년 12월 16일부터 이제 쭉 나와 있는 거죠. 이건 민주화 이후에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정리한 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독립 이후에, 그러니까 우리가 건국 이후라고 얘기한 게 맞죠. 건국 이후에 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제는 지속적으로 변해 왔습니다. 그렇지만 특히 민주화 이전, 즉 1987년 이전에 그 변화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여기 민주화 이후에 선거제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 후보자 등록 방식, 뭐 요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거의 이런 소소한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. 5년 단임이죠, 대통령은. 그다음 단순 다수제입니다. 한 표라도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방식이고, 그다음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입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쭉 유지가 되어 왔어요. 다만 이런 선거권자 관련된 후보자 등록 여건에 관련된 이제 이런 부분, 그런 소소한 부분들만 살짝 좀 바뀌어 왔다라는 겁니다. 그렇지만 민주화 이전에는 굉장히 많은 대통령 선거 제도의 변화가 존재했다라는 그러한 얘기죠. 민주화 이전 40년 동안은 그러니까 총 대선이 12번 이제 치러지게 되죠. 근데 이때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대통령 선거 제도가 간선제였다가 직선제를 계속 왔다 갔다 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.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얘기를 해본다라면 1948년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불과 4년 만인 1952년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바꾸게 됩니다. 52년 직선제로 바꾸어서 그 이후 세 차례 더 직선제로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라는 거고, 이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선거 방식의 변화고요. 그다음 1960년 이 4.19 시민혁명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. 이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이제 망명길에 오르게 됐죠. 그리고 나서 대통령제가 내각제로 바뀌게 됩니다. 내각제였지만 대통령은 존재했어요. 그래서 이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 다시 간선제로 돌아갑니다. 그러니까 민의원, 참의원,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. 근데 이 제2공화국은 얼마 지속되지 못해요. 바로 5.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.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게 되고, 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은 간선제를 다시, 그러니까 내각제를 일단 대통령제로 다시 바꾸고, 그 다음 대통령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다시 뽑는 방식으로 다시 이제 바꾸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이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엔 1972년에 유신 헌법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을 다시 바꾸게 된다. 간선제로 다시 바꾸게 돼요.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그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로 다시 바꾸게 되고, 이것은 이제 전두환 대통령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. 그랬다가 이 전두환 대통령은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 방식을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바로 개헌을 추진을 합니다. 그래서 개헌을 추진을 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아니라 선거인단을 통해서 그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 간접적 방식으로 다시 제도를 변경을 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죠. 그래서 이러한
직선제와 간선제를 오고 갔었던 이제 이러한 그 제도적 변화가 민주화 이전에는 존재했었다라는 얘기고, 이 민주화 이전 그 대통령을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봐야 될 몇몇 가지 좀 특이 사항들만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한다라면, 첫 번째는 민주화 이전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경우 모두 단순 다수제를 채택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경우는 예외 없이 단순 다수제로 선출을 했다라는 겁니다. 뭐 그러니까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? 뭐 결선 투표제나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긴 할 텐데, 우리나라에선 국민이 직접 선출할 때는 항상 단순 다수제, 하나의 한 표라도 많은 후보가 당선이 되는 이 단순 다수제로 대통령을 이제 선출을 했다라는 것이고, 이승만 대통령이 존재했던 당시에는 부통령 제도도 있었습니다. 지금은 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. 근데 그 당시에는 부통령이 있었습니다. 부통령이 있었고, 이건 러닝메이트 제도가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대통령 후보를 따로 뽑고 부통령 후보를 따로 뽑았다라는 그러한 얘기죠. 그래서 별도의 표를 이제 던져서 개별적으로 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이제 이러한 방식이 이승만 정권 당시에는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특성 때문에 1956년 정부통령 이 선거에선 대통령은 집권당인 자유당의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지만, 부통령은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는 이제 그러한 일도 있었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러한 부통령 제도는 박정희가 이제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이제 부통령 제도는 영원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제도에서 이제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고, 마지막으로 이 한국 선거권 연령은 점차 낮아져 왔습니다.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, 그러니까 피선거권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, 이제 이거에 관련된 거죠. 피선거권 연령은 1948년에 처음 정해지고 난 이후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. 40세예요.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선 적어도 40살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. 그렇지만 이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선거권 연령이라고 하는 것, 그러니까 언제부터 투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요 문제죠. 이것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습니다. 1952년엔 21살은 되어야지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자신의 한 표를 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1960년엔 20세, 그다음 2005년에 19세로 낮아지죠. 그다음 2019년에는 18세로 낮아졌습니다. 그래서 지금 18살도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선거권 연령이 낮아지게 됐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.